안녕하세요. 고민 아침마입니다. 저에게 대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간혹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격이 이렇게 안 좋은데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이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뭐예요? 그래도 조금의 희망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너무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저희 상담사들 입장에서도 저희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실적으로 올려야지 월급을 그만큼 더 많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전화 주신 분이 제가 자격 조건이 안 좋은데요, 아니면 제가 뭐 이거 안 되는데요, 안 될 건데요, 이러면 상담사들도 전화 받자마자 힘이 빠지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래, 어차피 자기 안 좋아서 안 된다 쳐요. 안 된다 쳐. 근데 문제는 조금이라도 희망을 품고 있는 분들은 안 되더라도 상담사 입장에서 좀 짠하단 말은 좀 그렇지만 뭔가 하나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를 어떻게 앞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갖고 나가보세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비관적으로만 얘기하신 분들은 해보니까 정말 안 나와, 고임 안 나오네요 하고 말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격상이 안 좋더라도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담사들하고 통화를 했다면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사례의 내용이 약간 그런 분이어서 이분의 내용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현재 이분 직장에 다니고 계시고요. 직장 당연히 4대 보험 되시고, 입사일이 2023년 9월이에요. 이분은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계약직. 연봉은 6천만 원이시고, 자, 현재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 내용을 보면 은행에 940만 원, 저축은행에 1,900만 원, 또 다른 저축은행에 2,200만 원, 또 다른 저축은행에 4,900만 원. 저축은행 대출이 많죠. 이분이 현재 신용점수가 나이스 784점에 K12가 693점. 대출 내용으로 보면은 신용점수가 뭐 그닥 나쁘진 않아요. 건수가 뭐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이렇게 이금융권이 여러 건, 3건이나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자, 이분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실 때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제가 좀 자격이 안 좋은데 안 될 건데요, 혹시라도 추가 대출이 조금이라도 가능할까요? 그래요. 이 조금이라도 가능할까요? 대출이란 건 조금 많이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대출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격 조건이지, 뭐 자격이 안 되는데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해드릴게요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추가 대출을 좀 원하셨어요. 근데 자, 이분의 내용을 볼게요. 저축은행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추가 대출 받을 일이 아니라 채무 통합을 해야 돼요. 채무 통합. 지금 이분이 추가 대출 필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대출이 찢어져 있으니 월 납입 금액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생활비가 부족해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것일 것이고, 신용 점수만 보면 제가 그랬죠? 신용 점수는 그래도 생각보다 낮진 않다.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라면 어떤 대출이든 간에 일단은 신청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점수다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연봉이 6천만 원. 가지고 있는 대출, 이 저축은행 3건만 보면 얼마죠? 5천, 7천, 7천이니까 8천, 9천인가요? 6천, 7천, 8천, 9천, 9천만 원, 9천만 원. 그러면 연봉 대비 부채 비율, 저축은행만 따지면 150%, 은행 뭐 940만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DSR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니까, 고객님 그러지 마시고 일단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이거 통합이 우선일 것 같아요. 이거 통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월 납입 금액을 줄이고, 통합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자금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건 어떤가요? 라고 했더니 대출이 이렇게 많은데 뭐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고객님 우리가 신용대출하고 채무통합 이거 다 같이 한꺼번에 줘야 되니까 한번 이걸 하시게요. 하다가 저도 이제 좀 약간 짜증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대로 하세요. 뭔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참 상담하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채무통합으로 이렇게 가조를 했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분이 8천만 원까지 2건을 대안하는 조건으로, 이 2건을 대안. 그럼 이 2건이 얼마예요?
5천, 7천, 7,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7,100만 원 대안하고 900만 원 남잖아요. 900만 원은 고객께서 이걸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본인 필요한 곳에 이용을 하시던가 그러면 되거든요. 이 고객한테 이렇게 아니 이게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일단 가조이니까 이건 가능하다기보다는 조회상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심사를 받아 보셔야 돼요. 심사. 거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가능 여부 아니면 금액이 변경되거나 금리가 변경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심사까지 들어갔는데 그대로 이대로 8천만 원 쓰면 그대로 나버렸어요. 자, 본인은 처음 전화할 때부터 그냥 안 될 건데요. 제가 자격이 안 좋은데요. 이거 가능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관적으로만 얘기를 하시죠. 근데 뭐예요? 결과는 엄청 잘 나왔죠. 이 두 건 하나로 통합을 해버렸으니 지금 건수가 몇 건이에요? 4건인데 채무 통합으로 인해서 3건으로 줄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납입 금액도 줄이고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고 뭐 안 나오신 분도 있기는 해요. 안 나오신 분들도. 하지만 어찌됐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다는 것은 본인 자격사항이 안 좋아도 조금의 희망이라도 갖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희망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야지 저희도 더더욱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출 상담하실 때 너무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가 절망적이더라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